자,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해야 될 게 회로 할까요? 자, 어쨌든 지금 7, 8, 9 수업 내용이요. 전자공학하고 통신하고 이제 전기 파트를 다른별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저번 달에 거기 기출문제 풀이는 일단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리고 제어공학하고 거기 전기기기죠, 그죠? 기기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풀이도 같이 하면서 이론 정리를 해가지고요. 이때 제어하고 뭐 기기는 문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문제는 나눠드리는데 뭐 특별하게 꼭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제어하고 기기는 6월 달에 일단 했던 내용을 한번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이 기출 문제만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마지막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7월 달요. 7월 달 해가지고 전자공학하고 디지털 공학하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몇 문제 없으니까 그냥 보면 될 거고, C 언어요. 이 C 언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쭉 우리 기출 풀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쭉 문제 풀이를 하루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8월이 7월 수업은 작년하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 문제 정리하다가 좀 필요 없다 싶은 거 빼고 몇 개 더 집어넣고 뭐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8월은 작년 책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론 수업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론 수업을 동영상으로 들으라고 했는데 듣지 않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통신이 작년부터 뭐 일단 분위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많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기출에 나왔던 범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범위 해가지고 몇 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범위는 공부 안 해도 되나요? 다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범위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쭉 하고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만 해가지고요, 구성을 해서 이건 정리를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많이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9월은 회로이론 자기하고 기기 제어는 뭐 여기 전력도 있죠, 그죠? 전력도 있는데 기출 정도를 풀이하면서 마무리 지을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지금 7월, 8월 정도는요, 아마 월 수가 수업이 될 것 같고, 이게 마지막 달은 이게 좀 이제 내용이 작아가지고 좀 적게 수업을 하면 이게 좀 빨리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통신을 쭉 전범위를 다 한다고 해가지고 통신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이쪽 수업이 좀 늦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끝났는데 올해는 가능하면 이게 내용을 좀 적게 해가지고 얘를 좀 빨리 당겨가지고 올해 시험도 일주일 빨라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마치는 시간도 좀 빨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빨리 마치고 모의고사를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9월 달은 아마 월 수가 당연히 되는데 이게 토요일 정도도 어쩌면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수토 아니면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월 수토 8월 달 후반부터요. 8월 달 중반까지는 제가 공무원 수업을 토요일 날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정리를 하고 8월 후반부터 월수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10월 초순에는 9월 말에는 이걸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는 보통 6주 정도 합니다. 주 1회씩 해가지고 6주 정도 하는데
주 정도 하면 아마 시험 보기 15일이나 20일 전에 모든 수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올해 수업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1월 달부터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했는데 한참 남았을 것 같은 1월 달이었는데, 그죠? 이제 7월입니다. 벌써 7월이 돼가지고 시험이 이렇게 보니까 내일 모레 시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발표는 언제 난대요? 진짜 10월에 나나요? 올해는 예비 TO가 안 나오는 것 같고 본 TO 바로 나온다고 그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공학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전자공학요. 전자공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전자회로에 대해서 먼저 하고 반도체부터 하고 우리 이론 수업 코리도를 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갈 거니까 가능하면 그 이론 수업 때 들었던 교재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수업 시간에 그 추가할 거 추가하시고 그렇게 해야 조금 더 편할 거고요. 그리고 좀 오래됐으면 그 문제를 다 풀어오는 것도 괜찮지만 문제 다 풀기 힘들면 이론 수업을 어디 정도까지 진도가 이 정도 나갈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론을 한번 쭉 듣고 오세요. 그렇게 듣고 오시면 수업 듣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진짜 동영상은 한번 쭉 듣고 오세요. 듣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뭐 프린트도 이제 나왔고, 그죠? 예습을 안 해왔을 것 같으니까 이론을 조금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들도 몇 명 있으니까 이론을 조금 하고 내용 정리를 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갈 건데,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이게 프린트도 나갔고 이제 수업을 조금 들었다는 생각으로 그냥 좀 더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학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의 진화량 아는 상식들 쭉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전자의 진화량은 얼마요? 단위는 쿨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은요? 예?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인가요? 34승 아닌가요? 저도 모르겠네. 31승 킬로그램. 자, 그 다음에 양승자의 전하량. 여기는 전자가 이렇게 보통 마이너스를 하고 양승자는 플러스죠, 그죠? 양승자의 전하량은 얼마예요? 이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크기는 같으면서 부호가 다르다, 그죠? 그리고 자, 그 옆에요. 양승자의 질량은요? 이건 마이너스라고 하고, 양승자의 질량은 외울 필요는 없죠. 이건 이런 걸 외우는 것은 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근데 저도 못 외우고요. 여기보다 1840배 정도 더 크다라고 그렇게만 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76인지 1.67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저는 1점 얼마요? 1점 좀 이야기합시다. 7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cm인가요? 그래서 이런 정도 되더라라는 거 정도. 6, 7인가요? 아니, 저 모릅니다. 그냥 알려줘야 돼요. 일단은 틀리면 틀리는 대로. 자, 그 다음에 전자의 비전하요. 비전하라는 것은 질량분의 진화량이요. 이게 맞나요? 근데
67인가요? 그럼 비전하는 이게 질량분의 전하량이요.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4성이고요. 이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을 하면 이게 얘가 1.67이면요. 얘는 1.76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67이고 둘 중에 하나가 76이거든요. 10에 10 이게 얼마죠? 이거 31성이죠. 자꾸 4성이네요. 11성 맞죠? 그죠? 그래서 11성. 얘 단위가 뭐예요? 비전아. 얘 단위가 쿨롱이고요. 얘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이런 단위를 쓰는 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1쿨롱의 전하를 만들기 위한 전자의 개수. 자, 이건 좀 중요합니다. 그죠? Q는 CV라는 공식도 있고, Q는 IT라는 공식도 있는데, Q는 뭐야? N이라는 공식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전자의 개수에다가, 전자 하나의 전하량에다가 전자의 개수를 곱하면 그 전자가 만드는, 그 몇 개의 전자가 만드는 전하량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 전자의 전하량은 전자의 개수에다가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니까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의 배수배로 나오지, 이게 이 배수가 아닌 것들은 전자의 전하량으로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 고등학생들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있죠. 고등학생들 공무원 시험 볼 때 국어 공무원 시험 응시할 때 기출 문제가요. 다음 중에서 전자로서 만들 수 없는 전하량은 뭐냐? 라고 해가지고 하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하나는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그 다음에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하나는 5.4 해가지고 정수배가 안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한테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알고 나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모를 때는 이게 어떻게 무슨 문제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1쿨롱의 전하를 만들기 위한 전자의 개수. 그럼 여기는 개수는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계를 10쿨롱에다가 몇 개를 곱하면 이게 1쿨롱이 될 거냐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1쿨롱이 될 거냐라고 하니까 이 n이 얼마라고요? n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의 개수가 있으면요. 이것 곱하기 이걸 하면 1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외우는 건 당연한데 이 개수를 외우는 건 이 원리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개수를 딱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되는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이건 W는 뭐야? QV. W는 QV라는 공식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때 W는 QV에 대한 단위는요. 이건 쿨롱 볼트가 단위가 주라고 같은 거죠. 그죠? 줄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자의 전하량이 된다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곱하기 전압이 1.7V예요. 그럼 이거 몇 줄이에요? 라고 하면 1.6 곱하기 1.7 하니까 얼마죠 이거? 계산하기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계산이 불편하더라라는 것 때문에요. 이게 불편하니까 이걸 우리가 쓸 때는 전자를 다룰 때는 양 작은 걸 다루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고 그럼 이걸 1,2라고 하고 1,2라고 하고 그 다음에 1.7V 해가지고 이걸 1.7 일렉트론 볼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형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보기 편하더라. 그래서 이렇게만 딱 보면 이건 전자 하나를 1.7V 옮기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죠? 전자 하나를 1.7V 옮기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라고 하는 그런 리듬이 바로 나오니까 이 수치를 이렇게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지 이렇게 이걸 곱한 수치를 보는 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3.2 일렉트론 볼트다
이런 게 있으면요, 전자 하나를 3.2V가 되게끔 에너지 차이가 전위 차이가 3.2V가 되게끔 움직인 에너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일렉트론 볼트의 기본 개념이죠. 그러면 1일렉트론 볼트는요, 1일렉트론 볼트는 1, 2에다가 1V죠. 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에다가 1V가 되니까 이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큐리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1일렉트론 볼트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 하나를 1V 전위차가 되게끔 움직일 때 사용하는 에너지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가 실제로 줄로 고치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줄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W는 QV라는 이 공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공식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일렉트론 볼트는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1.7 일렉트론 볼트가 뭔데? 라고 하면 전자를 1.7V의 전위 차이가 나게끔 움직였을 때 사용한 에너지, 뭐 그런 의미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라는 의미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이건 잘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줄의 에너지가 뭔데, 1줄이라는 정의가 뭔데? 라고 하면요, 그 1줄은 1쿨롱의 전하를 1V의 전위 차이가 나게끔 움직였을 때 사용한 에너지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니까 이 일렉트론 볼트의 개념과 1줄이라는 개념, 뭐 이런 개념을 구별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번에 있는 그 7가지 기본 상식들요, 여기는 진짜 상식입니다. 뭐 정확한 수치, 뭐 질량을 정확하게 외우라 이런 건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계산기 써가지고 1.602 곱하기 9.1 곱하기 1840배 해가지고 나온 값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질량을 완전하게 외우라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전하를 외우라 저런 건 의미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전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질량, 그리고 일렉트론 볼트 이런 개념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요걸 보면서 이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의 전하량과 질량, 그리고 양성자의 전하량과 질량을 딱 보고 우리가 원자 구조를 보면 원자 구조에서 제일 안쪽 궤도에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는 2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는 총 8개가 들어가죠. 세 번째 궤도에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는 몇 개죠? 총. 네? 꽉 찰 때 들어갈 수 있는 총 개수는 해가지고 그게 2 곱하기 n제곱이에요. 각 궤도에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궤도는요, n이 1이니까 2 곱하기 1요. 그래서 2 곱하기 1이라서 여기는 2개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궤도에서는 2 곱하기 2의 제곱 하니까 4가 돼가지고 8이죠. 그래서 두 번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총 개수가 8. 세 번째 궤도에는 18개. 그래서 여기는 총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8개입니다. 이게 이 한 개가 아니라 사실 여기는 몇 개가 있죠, 그죠? 몇 개가 있으면서 전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18개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면 지금 4개만 들어가 있다. 이런 원자가 뭐였고요? 이건 실리콘이었죠, 그죠? 바깥쪽에 전자의 개수가 14개가 있고요. 안쪽에는 그럼 뭐가 있다고요? 너무 무리수 떴네요, 그죠? 14개 맞나요? 어쨌든 14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14개하고 양성자의 개수가 14개인 이런 게 우리는 실리콘의 기본 구조다라고 부르고, 여기는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이게 중성자도 있더라. 이렇게 있어가지고 중성자의 개수하고 양성자의 개수가 같더라. 이렇게 양성자하고 양성자가 서로 반발을 할 건데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이 중성자가 이렇게 꼭 모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핵력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 핵력이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구조예요. 그럼 이제 하나만
이론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게요. 여기는 양성자의 개수가 14개, 전자의 개수가 14개입니다.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똑같은 이런 구조가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요?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다. 자, 그럼 이때 실리콘에서는 뭐 이런 잘 없지만 어쨌든 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 가지고요, 이 전자를 하나 떼내 버린다. 여기 있어야 될 자리에 전자의 빈 공간이 생기면서 전자가 밖으로 하나 떨어져 나온다. 에너지를 가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전자의 개수는 이제 13개가 되고 양성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고요? 14개니까 이건 무슨 상태요? 이건 양전기 상태다, 그죠? 양전기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어떤 전자가 놀다가 이 궤도 안으로 들어왔다 라고 하면 이제 전자의 개수는 15개가 되고 양성자는 14개가 되니까 이제는 이런 것은 우리는 전자가 더 많은 이런 상태가 되니까 엄전기 상태다 라는 이런 용어는 우리 구별하자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일단 구별 좀 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때 원자의 질량이요. 원자의 질량은 이 전자를 하나 떼낼 때나 아니면 전자를 더 받아들일 때나 이 원자의 질량은 그러면 떼내고 받아들일 때 질량이 얼마나 바뀌냐 라고 했는데 여기요. 전자의 질량은 요만큼이고요. 양성자의 질량은 요만큼입니다. 전자 몇 개를 모으면요? 1840개를 모으면 양성자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이 원자에서의 질량은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아무리 많고 적음하고는 원자의 질량과는 관련이 없더라. 거의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이 원자의 질량과 관련 있는 것은 이 핵에 있는 애죠, 그죠? 양성자하고 중성자예요. 중성자는 전하량이 얼마라고 했고요? 네? 중성자의 전하량이 얼마예요? 전하량 없죠? 중성자니까. 양전기도 아니고 음전기도 아닌 중성이니까, 그죠? 전하량은 없어요. 근데 중성자의 질량은요? 질량은 양성자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성자하고 같으니까 여기는 원자의 질량이 얼마냐라고 하면 원자 번호가 지금 이제 양성자의 개수가 14개면 중성자도 14개가 있어요. 14개가 있어가지고 질량이 이제 하나의 양성자의 질량의 28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자 질량인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고, 그리고 원자 번호는 뭐예요? 라고 하면 원자 번호는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이 전자는 떼낼 수도 있고 집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건 변할 수가 있는데 얘는 특별하게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하지 않는 이상은 변화가 없거든요. 변화가 없으니까 원자 번호가 뭔데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가 되더라 라는 그런 게 이제 기본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기억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전자가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질량에는 거진 영향을 안 주더라. 1840개 모여있는 전자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의 원자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건 거진 뭐 질량하고는 무관한 형태가 되더라라는 것 정도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찰만큼 다 찼어요. 찰만큼 다 찼다는 말은 여기 몇 개가 들어갔다고요? 18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바깥쪽 궤도에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자, 이거 원자 번호 몇 번?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만큼 양성자가 존재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2개, 8개, 18개 하니까 28개. 그리고 바깥쪽에 4개 하니까 원자 번호 32번. 원자 번호 32번이 뭐고요? 이게 게르마늄. 그죠? 그래서 반도체에서 실리콘 다음으로 중요해. 예전에는 실리콘보다 중요했고요. 요즘은 이제 실리콘 다음인 겁니다. 게르마늄 같은 것도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게르마늄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인데? 라고 했을 때 그 원자 번호가 32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이까지는 그냥 상식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원자 번호 몇 번이다?
손가락으로 셀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화학을 못 해가지고 이런 거 못 해요. 저는 알고 있는 게 게르마늄하고 실리콘밖에 없어요. 그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어쨌든 실리콘은 원자 번호 몇 번이고요? 14번이고 게르마늄은 원자 번호가 32번이더라 라는 것 정도도 봐주시고, 각 궤도에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 정도는 좀 상식으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뭐 이런 내용이 기본 내용이고요. 그러면 2번. 전자볼트는 전자 한 개가 1볼트의 전이차를 통과할 때 얻는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고 1일렉트론 볼트로 정의를 하더라. 그래서 1일렉트론 볼트가 뭔데요? 라고 하면 전자 하나를 1볼트의 전이차가 나게끔 그렇게 가한 에너지라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는 1볼트의 전이차를 통과할 때 얻는 운동 에너지, 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렉트론 볼트는 대략 몇 줄이라고요? 줄로 고치면 이게 일렉트론 대신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을 써서 사용을 하니까 얼마라고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줄,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그래서 4번도 똑같은 문제죠. 2번하고 4번이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봐주시고요. 자, 3번입니다. 전격 100V 500W 백열 전구의 필라멘트를 0.1초 사이에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문제는요, 자, 이 전격이 주어지면요, 일단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어요? 전격이 주어지면 이건 무조건 여기에 전류 I를 구하고요, 이건 V하고 P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항 R을 구하라 라는 그런 문제라고 했죠. 전격 문제는 무조건 이걸 구해놓고 푸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구해야 될 값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격이 주어졌을 때 50W의 전력을 소모한다. 그러면 P라는 것은 IV니까 P가 50인데 100V 곱하기 뭘 하면 50이 될 거냐 라는 그런 관계니까 I는 얼마요? I는 0.5A고, 그죠? 그러면 I가 0.5니까 R은 I분의 V죠, 그죠? I분의 V 해가지고 0.5분의 100 하니까 몇 옴요? 200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해놓고, 그래서 이걸 P로 하든 안 하든요, 이런 값들은 무조건 전격이라는 요소가 주어지면 무조건 구하세요. 물론 교류에서는 또 할 게 더 있잖아요, 그죠? 임피던스 관점이 있으니까 약간 달라지겠지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거의 직육의 관점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지금 이제 뭘 물어봤어요? 여기 100V를 썼거든요. 여기에 빛을 내는데 이 빛이 50W짜리라는 거예요. 50W짜리인데 이때 이 전격이 되고 있을 때 전류 I는 0.5A예요. 그럼 이때 이 도선의 단면을 0.1초 동안의 사이에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 즉 필라멘트를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나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는 같을 거잖아요, 그죠? 전류가 일정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필라멘트를 통과하는 0.1초 동안에 통과하는 필라멘트를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나 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는 같을 거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건 공식으로 하면 바로 되는데 공식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좀 전에 우리가 Q는 뭐라고요? Q는 CV라는 단어도 썼지만 Q는 뭐고요? IT고 Q는 N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류가 흐른단 말은 여기에 전하량이 통과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구할 때 통과하는 전하량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으면 전하량 Q는 IT거든요.
그러면 0.5A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몇 초 동안요? 0.1초 동안이죠. 그죠? 그래서 0.1초 동안에 통과한 전하량을 물어봤으니까 이 시간 동안 통과한 전하량은 요거죠. 그러면 이거 얼마요? 0.05 쿨롱. 그러면 이게 0.05 쿨롱이면 좀 전에 했습니다. 1쿨롱의 전하를 만들려면요. 저기 있어요. 1쿨롱의 전하를 만들려면 전자 몇 개가 통과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6.24 곱하기 10에 18승계가 통과할 거다. 그러면 지금 0.05 쿨롱이니까 동그라미 2개 없애면서 곱하기 5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5 하면니까 0.05는요. 이거는 6.24 곱하기 10에 16성 곱하기 5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개수를 전하량이 요만큼 통과할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해가지고 1쿨롱이 요만큼이니까 0.05 쿨롱이니까 요만큼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이게 시험으로 만일에 나온다 라고 하면 요 공식이 있고 요 공식이 있는데 지금 전자의 전하량은 내가 아는 수치고 시간 주어졌고 전류는 계산하는 거다 하고 하니까 N을 구할 수 있으니까 Q는 IT면서 Q는 N이니까 N은요 2분의 IT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식 적어가지고 그냥 값 대입시키면 돼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그 다음에 I는 0.5. 그 다음에 시간은 0.1.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값도 나와요. 근데 이 값 나오는데 요건 그냥 수식으로 정리를 해서 만든 거고 얘는 뭐고요? 얘는 이런 요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전하량을 구해가지고 이 전하량 만들려면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눈에는 전자가 안 보이지만 머릿속으로는 전자가 흐른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 전자에 대해서 내가 취급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냥 수식으로만 딸랑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버리면 이게 전자를 모르고 그냥 수치만 아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공부하려면 전자하고는 약간 친해져야 됩니다. 전자를 좀 내가 아는 것화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뭐 알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도체가 좀 보기 편한 형태가 될 겁니다. 어쨌든 답은 이거예요. 이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31.2인가요? 그래서 3.12 곱하기 10에 17성 개인가요? 이런 형태. 왜? 자, 어쨌든 이런 값이더라. 자, 그 다음에 5번요. 5번은 우리 시험에서는 뭐 이런 문제가 자주 언급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정도요. 자기장이요. 자속밀도 B가 균일하게 이렇게 슉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균일하게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걸 균일한 평등 자장. 여기 균일한 평등 자장이라는 게 이게 공간적으로도 그죠? 시간적으로도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쭉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균등 자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자기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입사한 전자의 궤도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습니다. 이때 전자가요. 여기 전자총이 있어가지고요. 전자총이 있어가지고 전자를 쏘면요. 아니면 그냥 전하를 쏠 수도 있고요. 그래서 Q가 될 수도 있고 E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쏘면 전자는 운동을 하게 되죠. 그죠? 전자총으로서 쏘면 초기 속도 V0로 이렇게 쏘았습니다. 쏘면 얘는 힘을 받더라. 전하를 가진
전하량을 가진 어떤 애를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전하량을 가진 어떤 애를 운동을 시키면 그 운동 전하는 힘을 받더라. 그 힘의 크기는 어디고 힘의 방향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등장한 사람의 이름이 로렌츠였나요? 그래서 로렌츠 법칙 해가지고 F는 뭐라고요? Q에 V 크로스 그래서 전하량 Q에다가 V 크로스 B요. 그래서 이게 이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가 되면요 그냥 V 크로스 B가 되면 되는데 전자가 되면 마이너스 전하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가 전하가 되니까 V 크로스 B 한 방향의 반대 방향을 또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E를 쓸 건지 Q를 쓸 건지에 따라서 힘의 방향을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뭐 Q든 E든 보면요. 그러면 운동 방향은 이거고 자기장의 방향은 이거니까 V 크로스 B 하면 힘은 이쪽 방향이죠. 근데 이게 전자가 되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힘이 이쪽인 거예요. 이게 양성자가 되면요. 힘은 저쪽인 거예요. V 크로스 B. 그래서 힘은 이쪽이다. 라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받으면 지금 이건 처음에는 Q라고 합시다. 우리는 Q에 익숙하니까. 그러면 V 크로스 B 해가지고 힘을 이쪽을 받아요. 그러면 진행 경로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죠? 약간 휘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휘어지다 보면요. 또 이쪽도 V 크로스 B 해가지고 힘은 이쪽을 받아요. 그래서 이쪽을 받으니까 또 더 휘어져요. 그리고 또 여기도 V 크로스 B요. 힘은 아래쪽을 받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얘는 이런 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전하를 자기장과 수직으로 이렇게 전하를 쏘면 이 전하는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경로가 뭐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이런 경로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수직 입사죠. 수직으로 입사를 시키면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더라. 근데 만일에 제가 전자총을요 자기장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쏘면요 자기장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전자를 쏜다 아니면 전하를 쏜다 라고 하면 운동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되어버리죠. 벡터 외적에서 운동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같을 때는 힘이 0이다. 그러면 F가 0이다 라는 말은 F는 ma이고요 힘이 0이라는 말은 가속이 안 된다 라는 말이고 가속이 안 되면요 V는 V0 플러스 AT거든요. 가속이 안 된다는 말은 가속도가 0이라는 말은 속도는 초기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죠? 그래서 멈춰 있었으면 가속이 안 되면 계속 멈춰 있는 거고 운동을 V0로 하고 있었으면 이건 계속 V0를 한다. 그래서 이건 등속도 운동이죠. 그죠?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 되는 거고요. 같은 방향일 때는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등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입사할 때는 원운동을 하게 되고 같은 방향일 때는 등속으로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예요? 비스듬하게. 얘는 자기장은 들어가는데요. 수직은 이거고 같은 방향은 이거면 대각선으로 가요. 그러면 이 비스듬한 운동은요. 비스듬한 운동은 이게 같은 방향에 해당되는 힘과 수직 힘을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죠. 그래서 이 힘 때문에 이 수직 방향하고 이게 같은 방향일 때요. 같은 방향일 때 이것 때문에는 원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는 무슨 운동을 하고요? 직선 운동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비스듬하게 쏘아주면요. 얘는 원운동을 하면서 뭐 한다고요? 직선 운동을 하니까 같은 방향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원운동을 하니까 이게 무슨 운동이요? 이런 운동을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해요? 나선 운동이라고 하죠. 그죠? 스프링 같은 구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선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전하가 입사될 때 그 전하는 힘을 받는데 그 힘의 방향과 크기가 어떻게 됐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봐주시고, 크기는 이 로렌츠 힘이라고 하는 요 형태로서 나타나고요. 방향은 이제 같은 방향이냐 수직으로 입사하냐 비스듬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임의의 각을 이루며 하는 게 비스듬한 저그죠. 그래서 임의의 각을 이루며 입사될 때는 이렇게 된다. 근데 이 문제가요, 자기학에서는 제가 수업을 많이 했는데 전기 쪽에서는 생각만큼 많이를 안 했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 전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좀 전자에서도 옛날에는 나왔는데 전기에서 나오고 물리하고 자기학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쪽이고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기능사 문제에서 나옵니다. 이 문제 기능사 문제예요,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그 기능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6번은요, 이거에 대한 수식. 나중에 자기학 할 때 하겠지만 미리 한번 합시다. 자, 이쪽으로 안쪽으로 미는 힘이 존재한다. 그 힘의 크기는 얼마요? 요거죠. 그러면 수직으로 했을 때는 힘의 크기는 Q의 V 크로스 B예요. VB죠. 근데 전하량이 E면 EVB죠. 그죠? 그래서 EVB가 되더라 라는 것 정도는 될 겁니다. 벌써 잠이 오나요? 잠이 오나요? 제가 수업을 재미없게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손 들어요, 손. 자, 빨리 성원이 오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어. 자, 아무튼 요거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힘 F가 있는데 그 힘이 요거라면요. 이게 90력인가요? 또는 그냥 Q라고 할까요? 그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요. 우리 지불놀이 할 때요. 지불놀이 할 때 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장력이죠, 그죠? 안쪽으로 당기는 힘은 장력이고 놓으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밖으로 나가는 그 힘의 크기 F는 뭐예요? R분의 MV제곱 하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입니다. 모든 원운동하는 힘 형태에서는 이런 힘이 존재하죠, 그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존재하고 여기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는데 이 힘하고 이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될 때? 같을 때 얘는 원운동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죠, 그죠? 어느 게 더 크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은 안 맞죠. 그래서 인공위성도 다 이 원리입니다. 인공위성에서 그 위성이 궤도를 계속 한 곳에서 돌고 있는 이유는 이게 지금 이제 R분의 MV 제곱에서 지구에서 그 위성까지 거리고요. 속도가 있으면 이게 가속에 의해서요, 도는 속도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인 거예요. 근데 중력이 있잖아요, 그죠?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받아서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얘하고 중력이라는 관점, 그죠? 중력이라는 관점이 같을 때 그게 이제 인공위성에서 회전 원리죠, 그죠? 회전 원리가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전하에서는 이거하고 이게 같을 때가 회전 원리가 되고요. 그러면 QVB 하고요 R분의 MV 제곱이 같을 때 이게 원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없어지니까 이건 QB는요 R분의 MV다 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 V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원운동하는 물체는요 속도 V는 단시간에 가는 거리예요. 근데 계속 똑같은 등속도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죠, 이건 사실. 근데 이런 운동을 할 때는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 그걸 우린 주기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한 바퀴 돌 때 가는 거리요,
반지름이 r일 때 가는 거리는 얼마예요? 라고 하니까 2파이 r이죠. 그래서 2파이 r이고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니까, 주기의 역수는 주파수니까 얘는 2파이 fr이 되고 오메가 r이다 라고 적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운동하는 물체에서의 속도 V는 그냥 V로 쓰는 게 아니라 오메가 r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안다면 여기도 지금 이제 얘도 R분의 M 오메가 R. 그러면 이거 역시 없어지고요. 그러면 오메가는 뭐가 되고요? M분의 QB. 2파이 F니까 M분의 QB. F는요, 2파이 M분의 QB. 또는 주기 T는요, 주기 T는 이게 T분의 1이니까 QB분의 2파이 M. 해가지고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주기가 어떻게 되냐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 라는 그런 질문도 나와요. 그래서 원운동하는 물체의 반지름은 초기 속도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원운동하는 물체의 주기는 초기 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나오면 그 질문, 이 공식을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원운동하는 물체들은 다 이런 속도 V 대신에 오메가 R을 줬더라라는 것도 하나의 상식이니까 이것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7번요. 전자와 양성자의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을 표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며겠죠. 같은 종류의 전기는 서로 어떻게 되고요? 반발을 하고, 그죠? 플러스끼리는 서로 반발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전기는 서로 흡입을 하더라라고 하는, 좀 단어가 좀 잘못됐네요, 그죠? 첫 번째는요. 두 번째요.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cm이고요. 양성자는 전자보다 약 1840배 정도 무겁다. 한 개의 전자하고 양성자가 가지는 전기량의 절대값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다. 원자 핵을 떠나서 물질 안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는 전자. 자, 요 전자. 아까 전에 그렸던 이거야. 여기 궤도, 이걸 궤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궤도 내에서 도는 전자. 이 전자는요, 궤도 전자라고도 하고 구속 전자라고 해요. 구속 전자라고 하는데, 이게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게 밖으로 뛰쳐나오면요, 뛰쳐나오고 이게 빈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빈자리가 만들어지고 이 뛰쳐나온 이 전자를 무슨 전자요? 자유전자라고 하고, 여기 빈 공간이, 이 빈 공간을 뭐라고 불렀고요? 우리는 얘가 전공이었죠, 그죠? 그래서 반도체를 할 때는, 반도체 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안에 있는 이 전자가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그건 의미가 없다고 했죠. 반도체 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궤도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이탈한 자유전자가 얼마나 많냐, 그리고 자유전자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전공이 얼마나 많냐 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반도체 공학에서 주로 보는 게 요 전자하고 요 전자가 빈 공간, 이걸 보는 게 반도체 공학의 다입니다. 다가 되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봐주는 것 잘 봐두시고요. 어쨌든 저 뛰쳐나온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한다. 근데 이건 뛰쳐나왔지만 물질 안에 존재하는 전자예요. 물질 밖으로 뛰쳐나온 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물질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은 전자가 탈출한다고 했죠. 탈출 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유전자는 물질 내부에서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핵에 구속되지 않는 전자,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 정도도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자에서 양성자의 숫자는 원자 번호하고 같더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다음은 반도체의 일반적인 용어들이다. 각각의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르미 준위가 검지대 중앙에 위치하여
자유전자하고 전공의 농도가 같은 반도체. 이제 좀 쉬었다가 계속 이 이야기 할 겁니다. 무슨 반도체? 이런 반도체를 우린 진성 반도체. 아니 뭐가 알아. 페르미주의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전도대에 있는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전공에 의해서 다시 잡혀서 전공을 채운다. 자, 여기요.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것과 관련 있는 용어가 뭐가 있습니까? 스몰 제너레이션과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이 전자를 뛰쳐나오게끔 한다. 이 전자가 뛰쳐나오게끔 한다라는 이 과정을 우리 뭐라고 불렀고요? 이걸 열 생성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열 생성이 될 때는 전자도 하나 생성되고 전공도 하나 생성되죠, 그죠? 그래서 전자하고 전공이 한 개씩 만들어지죠, 그죠? 이건 자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의해서 나온 단어가 쌍생성입니다. 쌍으로 일렉트론하고 홀이 페어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쌍생성이라고 하고요. 그럼 재결합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전자가요, 에너지를 잃고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 버리면 자유전자도 하나 없어지고 전공도 하나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되는데, 이 전자하고 전공이 한 개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 그죠? 제거돼 버리는 이런 과정이고, 이건 쌍으로 뭐가 된다고요? 소멸된다. 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리컨비네이션이다 라고 해서 재결합이다 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온도가 10도짜리의 반도체가 놓여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가해지니까 전자가 뛰쳐나오는 전자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소멸되는 것보다는 뛰쳐나오는 게 많은 상태가 되다가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도 가면 다시 이게 뛰쳐나오는 거하고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체가 초기 상태에서 뭔가가 에너지가 바뀌면요, 다음 상태로 가는데 중간에 과도 상태를 거쳐요. 과도 상태를 거치다가 다시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안정된 상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정된 상태로 가는데, 이때 G하고 R이 같으면요, 이게 안정된 상태죠, 그죠? 이 안정된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하죠? 이런 용어를요, 이 안정된 상태에 해당되는 용어를 우리는 열평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열평형이란 말의 정의가 지금 이제 스몰 제너레이션하고요, 리컨비네이션의 크기가 개수가 같아질 때, 같아지는 상태가 모든 반도체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달라지면 개수는 달라지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과도 상태를 거치고 나면 얘는 같은 크기가 된다는 거죠. 같은 크기가 되더라. 자, 그 내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2번은 재결합을 나타내는 거고요. 3번 열 생성률을 G, 재결합률을 R이라고 했을 때 G하고 R이 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열평형 상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단결정 반도체에서 P형 불순물의 종류, P형이 파섭이에요.
비소 안티몬 비스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인이죠. 인이고 비소 안티몬입니다. 그래서 비소 안티몬이라고 하는 이런 비스무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5가 불순물이죠, 그죠? 5가 불순물과 3가 불순물,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이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의 불순물 종류,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까지가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진짜 상식들입니다. 상식들이고, 이런 상식들을 잘 해야 이제 나중에 좀 어려운 것들이 나와도 대충 알 수 있는 형태고요. 요 내용요, 이제는 시험 문제 한번 나올 때 됐죠?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뭐 하지 마요. 나올 때 됐다 생각되는 사람들은 한번 하시고요. 이게요, 예전에는 공무원 시험 문제 언급도 안 됐어요. 근데 근래에 공무원 시험 볼 때마다 나와요. 공무원 시험 지방직도 나오고 국가직도 언급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반도체 공학이 우리 쪽에서 어쨌든 그 전자공학 입장에서는 할 때 나왔죠, 그죠? 그때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 쪽 시험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홀 효과 나올 정도면 이건 충분히 나오고도 남으니까 이런 것들 정리는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